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권사관학교 X파일 2장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에서 챕터 4 캔들의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하락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챕터 4 하락 패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하락 패턴은 크게 하락 장악형, 하락 관통형, 하락 반격형, 하락 잉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섣불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하락 장악형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장악형은 전일 전일 양봉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다음날 주가가 전일 윗꼬리 아랫꼬리 가격을 모두 잠재우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몸통이 전일 거래량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봉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날 갭상승 출발을 합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전일 장중 거래된 가격 아래로 빠지는 그런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날에 거래량까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가 있다. 특히나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상승 추세에서 발생할 경우 본격적인 하락 신호로 단기 매도 급소를 할 수 있다. 다음날 출회될 수 있는 장대 음봉의 시점이죠. 다음날 출회될 수 있는 매물과 하락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시점에 대량 거래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 위험 관리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패턴 중에서는 두 개 캔들 패턴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는 캔들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관통형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락 관통형은 음봉으로 전일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일 그 캔들의 이 몸통에 있는 가격의 중간 가격 이하로 음봉으로 밀리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양봉이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두 번째 봉의 시가가 형성되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종가가 첫 번째 봉 몸통의 절반 이하에서 형성될 경우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종가가 전일 몸통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양봉으로 전날 깔끔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캔들 모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몸통의 50% 이하로 하락을 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패턴에서도 역시 이날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밀리는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자, 하락 장악형보다는 신뢰도가 약하지만, 그러니까 하락 장악형의 가장
어떻게 보면 두 개 캔들 모양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하락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가권에서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일 고가 대비 금일 고가가 높을수록, 이 고가가 높을수록입니다. 시작 가격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가가 전일 몸통의 50% 이하로 하락하는 패턴이면 더욱더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또한 금일 종가가, 당일 종가가 전일 양봉의 절반에 가까울수록 또는 절반 이상에 넘어갈수록 하락 전환 신호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반격형인데요. 자, 하락 반격형 같은 경우에는 금일 시가가 전일 고가 위에서 형성된 후에, 자, 시가가 전일 고가 위에서 형성된 후에 매물에 밀려 전일 종가 근처까지 하락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가는 음봉의 종가가, 이 가격이 전일 종가랑 별 차이가 없는 패턴인데, 결국은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히 이쁜 캔들이죠. 비교적 긴 양봉으로 상승을 마감했는데 다음날 추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갭상승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결국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보합권에 끝나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일 매매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이든 이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이든 이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이든 전일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일과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180도 가까이 달라진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가는 하락은 하지 않고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지만 투자 심리는 그날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 마감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더라도 금방 손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자, 고가권에서 하락 반격형의 출현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며 거래량이 증가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런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수반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에 대한 염두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잉태형 보도록 하죠. 자, 하락 잉태형은 전일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가가 낮게 형성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장대 양봉으로 상당히 좋은 캔들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갭 상승한 이후에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인데 전혀 다른 흐름으로 당일 시가가 형성이 되었죠. 이 가격대에서 시가가 형성되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음봉의 길이는 길지 않고 짧지만 주가의 위치 시작 가격이 갭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뭐 이런 캔들 모습이면 비교적 뭐 3%, 4%, 2%, 마이너스 2%, 3%, 4%에 시작됐다는 건데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시작 가격이죠. 그거는 전일의 상승 분위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매도 주체가 출현될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판단을 이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다수 투자자는 작은 음봉이라는 점에서 금일 매도세가 약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중요한 형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봉의 크기가 작으니까 뭐 오늘 뭐 양호한 음봉이네, 뭐 하락은 했지만 그리고
캔들의 모습이 뭐 작았으니까 뭐 내일 뭐 다시 상승하겠지.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다음 날도 상승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갭 상승이나 보합권에서 상승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달면서 뭐 소폭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뭐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작 가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시작할 수 없는 전일의 양봉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분위기,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어떤 투자 심리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 음봉의 몸통이 작고 음봉이 작은 캔들 패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역시나 이런 캔들 패턴에서도 거래량이 또 증가되는 패턴이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캔들 분석의 핵심 중 하나는 캔들의 크기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오늘 그 음봉의 위치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면 이 양봉의 흐름을 과는 전혀 다른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캔들 자체, 이 두 개 자체의 캔들을 보고 하락 잉태형이구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그 다음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잉태형의 출현은 강력한 하락 전환의 신호로 해석이 된다. 항상 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캔들 패턴이든 그 다음날 그 방향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석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매수세가 집중되며 장대 양봉을 기록했지만 다음 날 바로 음봉을 보이며 매수 강도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음봉이 출현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소멸되었다. 결국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소린데요.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했지만 좀 주의가 필요한 패턴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 이후에 쭉 밀리는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이 상승 추세가 소멸되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소멸되어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첫째 날과 둘째 날 캔들의 조합이 하락 반격형과 유사한 패턴을 만든 이후 마지막 날 장대 음봉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하락에 임박했다. 이런 예상을 해야 되는 캔들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 개의 음봉에서 발생한 총 거래량이 첫째 날 양봉에서 발생한 거래량의 2배가 넘는다면 매우 위험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 두 개의 거래량이 첫 번째 날 거래량의 2배가 넘는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날 상승을 했지만 그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 요 패턴과 이 패턴, 특히 이 두 개의 캔들 패턴 거래량이 100만 주,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50만 주였는데 이 두 개의 캔들의 합이 거래량이
그 2배인 100만 주가 넘는다면 본격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천장과 바닥을 잡아내는 사케다 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